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식생의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 그리고 한라산 식생의 수직 분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에서 나온 식생, 이게 뭘까? 식생은 식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식물인데, 우리 식물은 그냥 식물 자체를 말하는 거고, 식생은 그 식물을 보면, 여긴 약간 잎이 뾰족한 나무가 있네. 그러면은 여긴 추운 지역이구나. 그런 식으로 기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식물, 그런 걸 우리가 기후랑 관련 지어서 기후를 반영해서 얘기할 때 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식생이라고 지리학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생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지리적으로 분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국 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도상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산 높이를 표시해 놨을 때 옆으로 쭉 잘라서 우리가 옆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때 지도상에서 이렇게 위도대에 따라서 쭉 펼쳐놓고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식생의 수평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식생의 수평 분포는 뭐야? 바로 위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는 겁니다. 식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게요. 파란색은 추운 데에서 잘 자라는 이런 뾰족뾰족한 침엽수 같은 소나무 같은 냉대림. 온대림은 둥글둥글한 이파리를 가진 그냥 적당히 온난한 데서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난대림은 빨간색으로 선생님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지도에서 보시고, 자, 여기서 냉대림은 주로 어디에 분포할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 함경도 지역, 이쪽에 낭림산맥, 함경산맥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 이쪽에가 아주 냉대림 분포가 잘 나타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냉대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더우니까 냉대림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 더운 지역에서도 산 꼭대기는 춥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의 꼭대기 부분, 예를 들면 뭐 금강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전부 다 뭐 2000m 가까이 15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거든요. 그 산의 정상부, 한라산도 제주도 자체는 엄청 덥지만 여기 정상부는 파란색으로 냉대림으로 표시됐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북쪽에 보니까 냉대림이 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사이 부분, 나머지는 대부분 다 온대림, 하얀 색깔로 그냥 표시를 두겠습니다. 온대림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난대림은 이 열대수 야자수 같은 건데, 이런 건 어디서 자라냐?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 이쪽에서 보통 난대림이 많이, 뭐 동백나무나 그런 거 있죠? 제주도에 가면 야자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요걸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위도에 따라서 위도가 올라갈수록 냉대림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구나, 위도가 낮아질수록 난대림 분포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구나, 중부 지역은 온대림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식생을 분석하는 거, 그게 식생의 수평 분포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식생을, 이 식물들을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옆으로 쭉 돌렸다고, 이걸 이렇게 쭉 돌렸다고 생각하고, 요 평면 상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이 산의 높이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라산은 1950m, 뭐 지리산 1900m 가까이 그 정도인 것 같고, 설악산 1700m 뭐 이 정도로 올라가다가 백두산 이쪽 근처는 2000m 넘는 게 꽤 있어요. 백두산 자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744m인가? 뭐 그 정도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요 높이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식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요겁니다. 볼게요. 그래서 요런 거를 식생의 수직 분포라고 하는데, 요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다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바다에서 출발해서 그 높이가 얼마나 돼, 높은 정도 해서 해발 고도라고 하죠. 그래서 식생의 수직 분포라는 건 해발 고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생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라산, 남해안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난대림을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쪽 부분, 남부 지방에서도 이렇게 더 남쪽으로 갈수록 난대림의 분포의 높이, 고도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그 높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온대림이 나타나요. 자, 하지만
이쪽에 백두산 부분은 되게 냉대림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냉대림이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해발 고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이게 무슨 그림이 사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백두산이 있는 완전 고위도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거의 최북단 쪽이잖아요. 물론 최북단 여기긴 하지만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냉대림이, 아주 추운 지역에 사는 냉대림이 1000m 정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1000m에서. 그죠? 근데 한라산이나 지리산이나 남부 지역에서는 이 냉대림이 나타나긴 하는데 정말 정상 부분에 쬐끔, 이렇게 설악산이나 금강산에서도 이렇게 정상 부분에 쬐끔 나타내는 이 냉대림이 백두산에서는, 요 부근에서는 무슨 1000m에서 벌써 냉대림이 나타나,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추우니까, 산이 엄청 높으니까 추운 나무들이, 추운 데서 사는 식생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냉대림이 분포하는 해발 고도가 남부 지방에서는 거의 2000m 가까이 돼야지 냉대림이 나타나는데, 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1000m에서도 나타나네? 그러면은 이 해발 고도, 냉대림의 이 해발 고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좀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쪽으로 갈수록 냉대림이 나타나는 그 해발 고도가 낮아져가지고 결국은 1000m에서도 나타나네. 여기는 워낙 추운 지역이니까 난대림은 아예 없고. 한라산이 좀 특이하죠. 한라산은 남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난대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대림도 중간에 나타나요. 하지만 이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꼭대기 정상 부근에는 또 냉대림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수직 분포를 보시면 되고요. 이 한라산 식생의 수직 분포를 이렇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밑에는 상록 화렵수, 1년 내내 푸르른 뜻이에요. 상록 화렵수, 넓은 이파리를 가진 1년 내내 푸르른 나무들, 그런 난대림이 이쪽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제주도를 이렇게 봤을 때, 한라산을 봤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가파르게 그냥 표시해서. 그 다음에 초지대가 또 나타납니다. 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뭐냐? 요거는 사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초지대에서, 제주도 말이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목축업을 한다. 요것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이제 활엽수, 그냥 적당히 이파리를 동글동글한 걸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가을에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됐다가 다시 봄에 이파리가 돋죠. 그런 걸 활엽수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온대림이라고 합니다.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생. 자,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1500m 이상부터는 추워지기 때문에 그 뾰족뾰족한 이파리를 가진 침엽수가 나타나요. 이 침엽수는 냉대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냉대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아예 너무 추워가지고 높은 나무가 못 자라고 키가 작은 나무인 관목과 이끼 같은 고산식물만이 그 정상 백록당 부근에서는 나타나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거 봤을 때 요걸 통해서 그래도 한라산은 되게 신기하게 이 제주도는 난대림부터 온대림, 냉대림까지 이 식생의 분포가 되게 뚜렷하게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딱딱딱 세 가지나 나타나네. 그래서 한라산 식생의 수직 분포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식생의 수직적인 분포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식생의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